안녕하세요. 9월 22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1일째 상승하면서 9월의 시장은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계좌도 좋아지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분 좋은 상승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요. 특징주에 대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가요? 우리 진행자분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죠, 뭐. 우리, 네? 우리 투자자분들 기분 좋으라고. 네. 네. 또 9월의 남자가 또 화끈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악재들,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서 경제 성장률 저하에 따른 각 국가들의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살짝 또 어긋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서 다음 주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일단 악재로 나와서 부담을 주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시장에는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 상승세가 보통이 아닌데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가면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라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한간에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시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살짝 좀 어긋났죠. 이렇게 중국 그 협상단이 미국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냥 바로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 삐걱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한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 테고요.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것에 대한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살짝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주춤거리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역시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한 주간의 시장 얘기 간단히 들어봤고요. 다음은 특징주 진단 한번 들어볼게요. 3분기부터 반도체 산업이 호전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전주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어떤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반도체 업황의 호전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역할을 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약 70% 정도, 세계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강력한 역할, 또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것이다,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대장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저항선대를 뛰어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면서 투자에 대한 전망을요, 2018년도에는 매도 의견이었지만 2019년도 들어서면서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수를 좀 해보실 분들은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었는데, 이제 추세를 조금 돌리는 듯한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조정받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만약에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면 그냥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즉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단기간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거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에 대한 부분을 한 템포 좀 상향으로 올려놓는 상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즉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의 영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들어오더라도 그냥 겁먹지 말고 보유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홀딩 전략과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매수 의견 같이 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주셨고요.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걸 봐서 접근해보면 괜찮은 것 같다는 네,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호전주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네요.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이것도 매수 의견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2등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시총 2등
이 종목이기도 하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게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매도 의견이 나온 부분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었고 2019년도 들어서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는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그냥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황이 호전이 된다라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평선이 모여있고 추세가 상승세 전환, 그 다음에 저항대를 넘어서는 흐름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도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8만원 근처, 요 근처 라인 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뭐 그냥 업황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 쪽으로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쪽에서의 대응,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휴대폰 이런 쪽도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글쎄 뭐 이제 후발주자로서 뛰어 올라가게 될 테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에서의 수혜는 입을 수 있겠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 나쁘지 않고요. 매수도 나쁘지 않고 홀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역시 홀딩 전략 주셨고 신규도 지금 접근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또 한 번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요. 이 돼지열병 관련주 준비해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어떤가요? 네, 체시스, 뭐, 점상한가 2번 이후에 한번 살짝 빠지나 했더니 그냥 또 바로 상한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래 정지가 떨어져요. 경고 딱지 붙었죠. 그러니까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업은요, 돼지열병 관련주이긴 한데 계열사가 동물 의약품을 이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를 통해서 동물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체시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사실은 의아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던 내용들이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섞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주, 연천 지역 이렇게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 의약품 같은 경우는요,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돼지열병에 관련한 그런 백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없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만들어낸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 유통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좀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흐름을 타고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면서 어떠한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대응하고자 하신다라면 단기 반등에 따른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원금을 일단 빼는 그런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게 되면 절반이라도 물량을 빼서 대응하자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뭐 1,700원 요 정도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2배 이상 3배 가까이 수익이 나오셨을 텐데 그 정도라면 그냥 적당하게 차익 실현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시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 매도가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돼지열병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네. 어떤가요? 닭고기는 마니커죠. 그죠. 네. 뭐 보통은 이제 하림이라고 하는데 닭고기는 마니커. 네. 그런 CM이 있죠. 마니커가 올라간 이유는요. 그 돼지 관련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즉 이 돼지열병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냥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이제 살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고 그런 돼지들은 또 유통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돼지고기의 공급이 딸리게 되죠. 공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돼지고기를 사 먹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그냥 돼지고기 먹지 말고 조금 더 좀 다른 그런 대체품을 좀 찾아보자. 그렇다고 해서 뭐 소고기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 또는 이제 수산 회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산주라든지 이제 이런
치킨, 통닭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회보다는 이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닭고기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패턴들은 뭐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 관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단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경고 딱지, 위험 딱지 이런 거 붙지 않았죠. 빨간 딱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갭 올라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크적인 부분은 신규 접근하시긴 좀 무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으니까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니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알아봤고요. 얼마 전에 사우디 피격 소식으로 또 유가 변동이 있었죠. 또 관련주들, 유가 급등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어떤가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플랜트 쪽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름을 뽑아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플랜트 또는 이제 뭐 조선 배 만드는 쪽 이런 쪽에서 수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승세로 이어졌는데 바로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예멘 반군이 사우디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동의 문제들이 조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우디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이란에게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 전쟁은 피하자 이런 식의 옵션을 내보냈고요. 사우디를 공격했었던 예멘 반군도 사우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아마 전쟁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복구만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가에 대한 충격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유가 급등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들어온 조정에 대한 내용이 뭐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보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지지선을 만드는 그런 역할로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차트 모양새는 눌림목 자리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눌림목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뭐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이제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가 됐기 때문에 횡보 또는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대응 관점은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해서 이제 조금 더 유지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신규 접근을 하게 되면 재미는 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눌림목 형태의 차트 모양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을 좀 피하고 조금 살펴보자. 횡보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는 조정 이후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거 살펴보고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어요. 네, 유가 급등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예요. 네, 흥구석유에 대한 관점은요. 흥구석유는 이제 그 석유를 도소매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석유 도소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할 때 기존에 사들였던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 물량에 대한 부분하고 또 석유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진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흥규석유에서의 가질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업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어떤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게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2018년도부터 이제 형성됐었던 그 부분에서 이미 뭐 8,000원대, 뭐 9,000원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약화가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차익 매도 관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하셔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피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흥구석유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차익 실현,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6종목이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돼지열병 관련 종목, 그리고 유가급등 관련 종목, 총 6종목 준비해드렸고요. 최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막 그냥 하디슈로만 준비가 좀 됐었죠. 네, 땀이 막 줄줄 납니다. 네, 아주 좋네요. 네, 그리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태풍,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그리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월요일을 아주 재밌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또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